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와 이무일주편 아버지 복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아버지 복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보통 초년운을 거의 확정하는 게 아버지 복입니다. 아버지 복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와 현재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은 봉건 시대를 의미합니다. 봉건 시대를 의미하고요. 이 봉건 시대 때는 계층이 나눠져 있었죠. 보통 양반, 그 다음에 평민 또는 노비. 이때는 아버지 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 복이 좋지 않더라도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으로 사는 것이고요. 아버지 복이 좋더라도 평민이나 노비로 태어나면은 평민 노비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에 와서는 다릅니다. 현재에 와서는 초년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초년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의식, 그 다음에 학업을 의미하죠. 이 의식과 학업이 형성될 때가 이 초년운을 의미합니다. 초년운에서 사실상 결정이 되죠. 이 초년운은 아버지, 특히 부모 복이 중요한데요. 특히 아버지 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을 현대사회에서 와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아버지 복이 약하다는 것은 초년운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년운이 약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장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아버지 복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경우에 초년운은 당연히 안 좋겠죠. 두 분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서로 헤어져서 지내면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무능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경우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이 병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아버지의 몸에 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사실상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복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기본적인 지원을 의미하겠죠. 자식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식의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아버지의 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다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호화롭게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싼 학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을 못 받은 경우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에서 말하는 아버지 복은 기본적인 지원을 못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요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초년운은 부모님의 복, 특히 아버지의 복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복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주 주인공의 초년 학업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초년운 때 건전한 의식이 함양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녀 모두 사주에서 재성을 보죠. 육친 중에 재성의 어떤 질을 보면서 판단하고요. 재성의 질이 좋지 않고 월주 부모궁, 월주가 부모궁이죠. 그래서 형충 파가 있는 경우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고요. 울축년, 임오월, 경진일, 병자이생입니다. 일간이 경금이죠. 나와 같은 오행, 같은 쇠기운 있나요? 쇠기운은 없습니다. 지장간에 신금 정도 있고요. 나를 돕는 오행, 쇠기운을 돕는 것은 흑기운이죠. 흑기운은 일지의 진토, 연지의 축토가 있네요. 사주가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의 세력을 볼까요? 남의 세력을 보시면은 시간의 병화, 그 다음에 시지의 자수, 월간의 임수, 월지의 오화, 연간의 을목이 있네요. 남의 세력 보시면은 시간의 병화가 이 진토를 생조하고요. 이 오화가 축토를 생조하네요. 사주가 나름대로 강해졌습니다. 흑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죠. 흑기운이 강해졌고요. 흑기운이 강해짐에 따라서 쇠기운, 일간 쇠기운도 강해졌습니다. 화생토를 했죠. 화생토를 했고 토생금을 해서 쇠기운이 강해졌습니다. 중강사주는 되겠네요. 사주가 강해졌는데 요 시지의 자수, 월간의 임수, 물기운도 강한데 요 쇠기운이 물기운을 생조해 주네요. 그래서 물기운도 식상이 강해지면서 중강사주였던 게 중사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복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 복이 어떻게 없냐면은 이분이 7살 때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죠. 세장가를 갔고 새엄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은 이 연간의 을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의 을목은 월간의 임수의 생조를 받죠. 생조를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건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고요. 흑기운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을목이 이 축도를 적당하게 견제해야 되는데 흑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을목도 약해집니다. 왜냐? 흑기운이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이 견제하는 게 아니라 이 축토에 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무 기운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운을 보시면은 초년 대운을 보시면 신사 대운이거든요. 이 신금이 이 을목과 충을 하죠. 을신충을 합니다. 재성이 깨지게 되죠. 재성이 깨지게 되고요. 이분의 지금 어머니를 보시면은 이 일관과 제일 가까운 이 일지 진토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을목이 연간의 을목이 이 진토와 되게 무정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인 축토를 깔고 있습니다. 이 축토가 새엄마를 의미하죠. 다른 엄마와 가까웠고 이 생모와 멀게 되죠. 그래서 두 엄마를 보게 되는 거고요. 새엄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불운한 초년운을 보냈고요. 이분은 이 새엄마를 보게 되면서 이 새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아버지와도 사이가 안 좋고 일찍 집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생모도 보지 않고 아버지도 보지 않고 새엄마도 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년의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한 분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여성이고요. 신유년, 정유월, 기해일, 신미생입니다. 일간이 기토죠. 나와 같은 오행, 시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나요? 없죠? 나를 생조하는 오행, 흑기운을 생조하는 건 불기운이죠. 불기운은 월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신금, 시간의 신금이 남의 세력이고요. 일지의 해수, 월지의 유금, 연지의 유금, 연간의 신금이 있네요. 이 해수는 쇠기운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쇠기운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물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쇠기운도 강하죠. 이 흑기운들이 쇠기운을 생조합니다. 이 사주는 물기운으로 인해서 사주가 상당히 습해졌습니다. 상당히 습해졌죠. 상당히 습한 사주죠. 물바다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월간의 정화가 상당히 소중한데 이 정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정화는 용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간의 정화는 나무 기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무 기운을 받아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기운이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이 정화 불기운은 상당히 힘이 들었죠. 용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차라리 이 미토가 용신이 되겠네요. 이 정화의 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 이 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네요. 이 재성은 아버지고요. 인성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경이죠.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분의 대운을 보면은 무술 기해로 넘어가거든요. 불기운의 힘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화기운의 힘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흑기운이 화기운의 힘을 빼고 있고요. 특히 17, 17살 대운 때는 이 해수가 이 불기운을 완전히 꺼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싸워서 불운한 초년운을 겪으신 분의 사주였습니다. 그리고 연월지에 보시면은 유유자영살이 있거든요. 이쪽이 부모궁이죠. 부모궁에 자영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덕을 못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주 보시면은 이때도 아버지 덕이 없었거든요. 이때도 연월지에 보면은 추고 원진살이 있습니다. 원진살이 있죠. 이것도 부모궁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성의 질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부모궁에 형충파 그리고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 아버지 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모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일주는 일간이 임수죠. 임수는 큰 물을 의미합니다. 양기운이고요. 성격적으로는 인의 예지 중에서 총명함, 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일간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이유는 이 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총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걱정이 많다. 단점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건강적으로는 신장, 방광, 우울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로는 겨울, 기온으로는 차가움, 맛으로는 짠맛, 색깔로는 흑색,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일주의 지지는 오화죠. 오화는 작은 촛불, 작은 불을 의미합니다. 음기운이고요. 현침살을 의미합니다. 띠동물로는 말을 의미하고요. 이모일주는 임수가 오화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국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오화는 재성에 속합니다. 이모일주는 임수일간이기 때문에 총명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들이 말재주가 좋다고 그랬죠. 말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재성을 깔고 있습니다. 재성은 재물, 그리고 남자 기준으로는 이성을 의미하죠. 이성 배우자를 의미하죠. 남자의 경우에. 그래서 재물을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그것이 강해지면 허영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주가 매우 강하면은 사주의 물의 기운, 수기운이 상당히 강하면은 이 재성의 힘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재성이 재물, 이성 배우자, 남자의 경우 이성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재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 그리고 남녀 모두 아버지를 의미하죠. 아버지 덕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요 물기운을 나무가 받아주고 이 나무가 불을 생해주면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 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덕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남자의 경우는 여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오화가 도화살이거든요. 그래서 도박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모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고요. 정묘년생이네요. 정묘년생이면 87년생이죠. 34살 정도 됐겠네요. 우리 나이로 34살 정도 됐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 상담을 이 사주 주인공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을 하실 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하셨어요. 사주 상담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 첫 번째는 적극적, 두 번째는 고압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 궁금증을 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들도 잘 얘기를 하죠. 왜냐? 자신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그 다음에 궁금증,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순탄하게 잘 되죠. 그리고 말도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도 훌딱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고압적인 분들은 보면은 어떤 태도냐면은 네가 한번 맞춰봐, 어떤 퀴즈를 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네가 맞춰봐,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상담이 잘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주 상담가들도 소극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문제로 왔는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 중에서는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구체화가 없으신 아버지께서 아들 사주가 어떻냐 물어보신 사주였거든요. 사주 상담 내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사주를 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묘년 기유월 이모일 계묘시생입니다. 이모일주죠. 일간이 임수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시간의 개수, 그리고 또 물기운이 있나요? 없네요.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월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사주가 뭐 그렇게 많이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들 사주가. 그리고 남의 세력 보겠습니다. 시간의 묘목, 시지의 묘목, 일지의 오화, 월간의 기토, 연간의 정화, 연지의 묘목이 있네요. 보면은 불기운들이 강한 것 같은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묘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묘목, 연지의 묘목이 이 월지 유금과 충을 했네요. 충을 해서 날아가게 됐네요. 그래서 이 묘목은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간의 정화는 이 묘목의 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정화가 기토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오화를 볼까요? 일지 오화는 이 임수, 개수, 이 임수가 의외로 큰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수와 합쳐졌습니다. 이 묘목을 생조하긴 하는데 이 묘목이 작은 나무죠. 젖은 나무죠. 이 젖은 나무가 이 오화 촛불을 킬 수 있을까요? 이 오화도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불기운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불기운이 재성이거든요.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특히 연월지에 충을 했거든요. 부모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부모궁. 그래서 부모복이 묘유충을 냈기 때문에 부모복이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 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면은 사주 지지를 보시면은 모두 다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라 예적인 기능이 있겠죠. 예적인 기능, 기술, 그리고 독창적인 기술, 그 다음에 생각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어떠냐 물어봐서 아드님이 예적 기능, 기술, 독창적인 기술, 생각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주 주인공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이 게임, PC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게임을 자주 했다고 그랬거든요. 게임을 자주 하고
요 게임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과 요 어떤 진로 문제, 요에 대한 진로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 아들의 사주가 예적 기능과 기술, 독창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계로 나가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것들은 이 사회 생활하면서 직업으로서 좋지 않다고 하면서 매우 안 좋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도 고압적인 태도로 많이 해서 제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주 상담 비용도 그냥 훅 던져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이 아버지 태도를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감도 클 것 같고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아들은 괜찮은 본인의 사주와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일에 매진하다 보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버지와 끝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버지 복은 특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초년운을 상당히 결정을 하는 요소고요. 사주에서 초년운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그리고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복이 없더라도 자신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단 아버지 복이 좋은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